최근 150년 동안 모든 인류는 적어도 4번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고 믿기 힘든 기적들이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사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15년) 미국 당국은 공군의 퇴역 군인인 존 보든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1962년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해 대중에게 말하는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28일 보든이 머물던 오키나와 섬을 거점으로 한 미군 기지에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한 원자력 공격 명령이 내려왔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 기지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32발의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당직이었던 윌리엄 바셋 대위는 명령을 받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래저래 생각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의 지침에 따르면 데프콘 1의 위협 정도의 경우에 한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맞지만 명령에는 위협 정도가 데프콘 2라고 표시되어 있어 바셋 대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셋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키나와는 소련의 미사일 공격의 최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부가 너무 급하게 지령을 내린 나머지 위협 정도를 데프콘 1로 올리는 것을 잊은 것이겠지 하고요. 윌리엄 바셋 대위는 썩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인류의 운명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그는 자기 자신도 곧 지구 전체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령이 실행되지 않은 채로 위협이 진짜였을 경우에도 역시 자기 자신이 지구와 함께 죽게 될 것도 알고 있었죠. 잘못된 것이 없다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이 경고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셋은 전화기를 쥐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텔레타이프를 통하는 과정에서 명령이 손상되어 정확히 읽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층부는 다시 명령을 송신했고 거기에는 또다시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바셋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핵공격을 서두르지 않도록 지시했지만 젊은 장교 한 명은 동의하지 않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지의 반대쪽 끝에 있는 컨트롤 스테이션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셋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장교가 바셋의 명령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장교를 쏘라며 2명의 무장병사를 컨트롤 스테이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셋은 상관에게 다시 찾아가 그만 참지 못하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위협 레벨을 데프콘 1로 올리던지 아니면 공격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자 상관들은 매우 놀라 신속하고 주의 깊게 여태까지 송신된 지시서를 확인했고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바로 핵공격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사람 덕분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후 당국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정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까딱하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던 범인은 잘못된 시퀀스 코드를 전달한 한 소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령이 받은 처벌을 들으시면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계급을 강등당한 것이 전부니까요. 한편 윌리엄 바셋 대위는 전 세계를 구한 것에 대한 감사도 받지 못하고 201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대중들이 바셋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4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서도 마침 똑같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입니다. 그도 역시 세계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했는데요.
윌리엄 바색과는 다르게 그는 그의 위협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국제 드레스덴 상과 뉴욕시에서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고 2만 5천 유로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가 세계를 구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25일 밤의 일입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모스크바 교회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경계 시스템 지휘소에서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이 감시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쏘아 올렸던 핵미사일 발사 경고 위성 시스템 5코가 미국에 의한 공격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상대국 영토의 기지를 관측하고 있는 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 점화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기계에는 소비에트 연방 방향으로 날아오는 핵탄두를 탑재한 5기의 미니트맨 미사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페트로프는 즉시 안드로포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복 공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빨리 행동할 필요가 있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으로 페트로프는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핵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면 왜 단 5기의 미사일만 발사한 것일까요? 5기의 탄두는 소련의 모든 전략 요충시설을 파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가 당황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 공격이라면 미사일이 여러 지점에서 쏘아 올려질 것이지만 시스템 데이터에 의하면 미사일은 미국의 한 장소에서만 발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제2파 미사일 발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페트로프 중령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페트로프는 급히 빨간 전화의 수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핵미사일은 발사 후 보통 비행기처럼 다시 되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페트로프는 냉정을 되찾고 정당한 판단에 따라 이를 시스템 에러라고 결론짓고 미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트로프는 경보를 에러라고 판단하고 모든 지시와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조사에서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늘의 구름에 반사된 태양광이 위성 센서에 감지되어 경고 시스템에 에러를 발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시스템은 개정되었고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때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구 전체를 지옥행으로 만들 뻔했던 이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기밀 취급되었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겨우 기밀 취급이 해제되었습니다. 페트로프가 나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그날은 자신의 근무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대타로 들어왔던 것이죠. 또한 그는 패닉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철과 같은 신경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시에 충실히 복종하여 상부에 확인서를 보내는 것이 편했을 것이고 공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죠. 2006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에게 국제시민단체협회의 특별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아는 손의 모양을 한 크리스탈 트로피로 거기에는 핵전쟁을 막은 자라고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6년 페트로프는 전쟁 예방의 공적으로 국제 드레스덴 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으로는 2만 5천 유로가 지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페트로프는 77세의 나이로 작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금방 다음 편이 나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으셨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곧 또 만나요. 그럼 이만.